보이시나요? 네,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액티바이즈 특집 강의를 맡게 된 이지안입니다. 우선은 최한 선생님, 액티바이즈, 최한 사장님 화면 옆으로 어, 치워주세요.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우선은 액티바이즈는 TM 제품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또 그 말 그대로 엑기스 같은 제품이죠. 근데 그만큼 소비자분들께도 또 사업을 하는 우리에게도 또 빠질 수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사장님들 중에서 좀 저보다 그 액티바이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3월은 액티바이즈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중요한 달인 만큼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미처 몰랐던 부분은 새롭게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액티바이즈 성분부터 보실 텐데요. 사장님들 혹시 성분표 보시면 좀 뭔가 떠오르는 그 생각 같은 게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거? 뭐 이런. 많은 분들이 액티 하면은 좀 이런 비타민, 비군 종합제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액티바이즈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B군 복합제죠. 그런데 이제 왜 비타민 B군 8종일까? 왜 이게 액티바이즈의 핵심일까? 이 부분을 좀 얘기하기 전에 성분을 조금 더 크게 한번 짚고 가보겠습니다. 네, 액티바이즈는 단순히 B군만 들어가 있는 제품이 아니고요. 성분을 나눠서 보면은 산화 스트레스 관리를 돕는 비타민 C와 커큐민이 있고 또 순환과 체감 에너지를 돕는 과라나와 생강 추출물 그리고 세포 환경을 좀 보완하는 비트뿌리와 해조 추출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에너지 전환을 담당하는 비타민 B군 8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바이즈는 이렇게 한 가지 성분을 좀 강조한 구조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 뭐 에너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순환, 이런 걸 모두 다 고려한 전체적인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군 8종인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식물성 성분이 들어오고 아무리 항산화 성분이 들어와도 에너지 자체를 만들어내는 대사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활력은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왜 비타민 B군 8종이 중요한지, 왜 일부가 아니라 8종 전체가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 먼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잠시 보고 가실 텐데, 제가 이거 좀 중간중간 좀 이렇게 지우고 제가 만든 거라서 되게 좀 허접한 부분이 좀 있는데, 우선은 좀 쉽게 하려고 한 거니까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먼저 세포에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선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이 연료가 들어가게 되면 아세트 CoA라고 해서 이거 다 바뀌어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바뀌는 과정에서 도와주는 조효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연료가 들어온다고 바로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변환 과정이 필요하고 그 변환을 도와주는 게 비타민 B군입니다. 제가 이거 좀 쉽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음식을 이렇게 저희가 먹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렇게 다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그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결국엔 내 몸에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조효소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만약에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연료는 막 들어오지만 에너지 전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뭐 어떤 거 먹고 많이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전환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액티바이진 8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라도 빠지면 이런 돌아갈까요? 우선 결론은 돌아가지 않아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라도 부족하면 에너지 생성 효율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B군은 각자 따로 일하는 영양소가 아니라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연결돼서 작동하는 하나의 조효소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비타민 B군 8종이 에너지 생성 과정 단계마다 필요한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개라도 막히거나 빠지면 대사가 안 되고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영양제도 좀 시중에 많은데 좀 그런 거 드시는 분들은 아마 에너지 대사 과정이 최적의 상태로 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효과가 좀 느리거나 좀 못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잠시만요. 물 한 번만 먹고 갈게요. 그리고 요즘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처럼 이런 혈관 고민 되게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 더 많아지고 있는데 혈관 건강은 단순히 혈관만 관리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안에 흐르는 피와 순환 환경이 좀 함께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이 넓어도 그 안에 흐르는 교통이 좀 엉망이면 정체는 생기죠. 정체가 생기면 무조건 문제가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혈액의 점도, 산소 운반 능력, 에너지 대사 상태, 뭐 이런 세 가지가 좀 같이 맞물려야 순환이 제대로 좋아지는 건데 그래서 단순히 수치만 좀 낮추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몸 전체 흐름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고 잘 돌고 이렇게 잘 쓰이는 구조 이런 게 이게 기본이 돼야지 혈관도 체중도 피로도 좀 같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먼저 혈관 구조를 잠깐 보면은 혈관에서는 심장, 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세정맥, 정맥, 심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이 계속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몸 혈관의 대부분은 굵은 동맥이 아니라 모세혈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와 분포 기준으로 보면 약 90% 이상이 저희 몸의 모세혈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소와 영양이 세포에 전달되는 것도 바로 이 모세혈관인데요. 그만큼 모세혈관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우선은 이것도 저희 위너북에 나와져 있는 그런 이미지죠. 우선은 이 사진을 보시면 젊고 건강한 20대 혈관은 모세혈관이 촘촘하게 잘 보입니다. 그만큼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흐르고 있다는 의미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활 습관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모세혈관 밀도가 줄어들거나 혈류가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산소와 영양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까지 전달이 되는데 우선 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세포가 충분한 공급을 받기 어려워지게 되고요. 결국 세포 에너지 생성도 떨어지고 피로, 회복력 저하, 활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혈관 같은 것만 좀 생각하지만 실제로 영양과 산소가 교환되는 곳은 바로 이 모세혈관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액티바이즈가 혈관의 흐름 환경인가 혈액순환 그리고 세포 에너지 생성까지 좀 기초적인 부분을 돕는 영양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티바이즈 하면은 플러시 반응을 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희는 플러시 반응을 좀 즐기고 저희는 또 나의 몸 건강 상태도 또 확인도 하잖아요. 근데 처음 접하신 분들은 뭐 이게 뭐지? 약간 부작용 아니야? 라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이 반응은 액티바이즈에 들어있는 비타민 B3인 나이아신 때문인데요. 나이아신은 몸에서 말초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붉어지거나 좀 간질간질한 간지러움 느낌, 따뜻한 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반응은 알러지나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생리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3, 40분 이내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플러시 반응 보여드렸고, 그러면 좀 자주 하는 질문으로 우선 갖고 와 봤는데, 플러시가 오면은 좋고 없으면 안 좋은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비자 방에도 좀 자주 올라오는 질문인데, 뭐 액티를 7스푼까지 드셔도 좀 플러시 반응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최근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선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좀 순환이 비교적 원활한 체질이거나 혹은 비타민 B군에 대한 적응도가 있는 경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 또는 음식 섭취 후에 드신 경우, 파워 칵테일과 동시에 드신 경우, 이럴 때도 플러시 반응이 좀 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 섭취는 좀 그렇다 할 수 있지만 파워 칵테일은 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파워 칵테일은 56가지 곡물 야채와
32가지 식물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식사 대용으로 좀 충분한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소화기관이 이미 활발히 좀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 액티바이즈 특유의 그런 플러시 반응을 좀 약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플러시 반응을 좀 진하게 한번 체감해보고 싶으시다면 공복 상태에서 한 7스푼 정도 듬뿍 드셔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플러시 반응은 좀 있어야 좋고 없으면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제품을 섭취했을 때 이미 몸 안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겉으로 느껴지는 반응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세포 에너지 대사가 잘 이루어지는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액티바이즈는 하루에 몇 스푼 권장이 카페인 얘기도 되게 많은데요. 우선은 일의 강도와 몸을 쓰는 활동량과 몸무게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우선 저희가 기준점으로 액티바이즈 3스푼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3스푼을 치면은 3스푼이 천연 카페인 30mg입니다. 한 스푼당 10mg이고 일반적인 카페인 안전 기준으로 보시면 건강한 성인 기준 하루 400mg 이하가 일반적으로 안전 범위. 이건 유럽이랑 미국에서도 공통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산부로 따지면 200mg, 200mg 이하로 권장됩니다. 그래서 액티 기준으로 하면은 400mg 하고요. 어, 나누면 10ml, 총 40스푼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렇게까지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으로 보여드린 거고, 본인의 상태와 활동량에 좀 맞춰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먹어도 괜찮아요? 계속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에키바이즈는 단순히 카페인 각성제가 아니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군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조효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잘 돌아가게 만들어준 영양이기 때문에 좀 단기보다는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액티바이즈 아기가 먹어도 되냐는 얘기도 많이들 해주시는데, 사실 어린아이들은, 혈관 탄력도 좋고, 혈액순환도 좀 원활해서 굳이 혈관 케어를 좀 해줄 필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한 아이들은 아침과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발해지고, 저녁에는 부교감신경, 약간 이런 게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릴렉스 상태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오후나 저녁 시간에 액티바이즈를 섭취할 경우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해서 릴렉스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좀 잠들기 어려울 수 있어서 만약에 섭취를 해주시게 된다면 오전 시간 혹은 소량부터 좀 시작해 주시는 게 좋고 저는 36개월 된 저희 딸은 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파워 칵테일이랑 같이 먹이거든요. 또 이게 파워 칵테일이랑 같이 타서 먹는 거랑 안 타서 먹는 것도 맛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좀 타주는 편이에요. 아이들은 필수는 아니지만 섭취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선 저희가 이제 3월 5 플러스 1 프로모션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제 액티라는 큰 이 액기스 같은 제품을 등에 업고 선생님들 그 사업이 조금 더 달려나가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